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16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게 이고 미국 분들은 이게 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식이다. 현실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면서 인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을 하고 또 성형을 하다 보니까 이 미를 과학으로 배워요. 디 아카이브 외모 코끼리와 화해하는 법.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박상훈 원장, 아이디병원 병원장, 페이스코드 저자. 외모 코끼리. 우리는 왜 얼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인간은 사물 때문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에픽테토스. 2000년 전 철학자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의 얼굴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얼굴 자체가 아니라 얼굴에 대한 생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누구나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외모 코끼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들여다본 사람은 드뭅니다. 한국 성인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답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 그 코끼리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박상훈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디병원의 병원장이고 페이스코드의 저자인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큰 병원의 원장님들이나 많은 책들 이렇게 쓰셨고 읽어봤지만 가장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 코드라는 책 안에 MBTI가 우리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은 분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16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려 1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죠. 처음 책을 쓰실 때 출판사 대표님이 충고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의 이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상담 심리나 정신 상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써보고 싶었는데요. 막상 이런 얘기를 좀 써서 출판사님께 드렸더니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런 거가 팔리겠냐.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무슨 시술이 핫해요. 아니면 얼굴을 뭘로 고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왜 이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자. 뭐 혹시라도 원장님 병원 그만두실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대신에 어쨌든 조금 독자들을 위한 얘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정말 엄청난 저는 진정성을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 아이디병원 병원장님께서 성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진짜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외모 콤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외모 고민을 없애야 할 문제로 접근하는 거랑 이해를 해야 할 정보로 접근하는 것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이 책에서 해주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저는 그걸 뭐 극복하거나 이해해야 될 것들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에 대한 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또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어? 부터 시작해서 왜 세상은 이런 것들을 더 예쁘다고 생각해? 뭐 아니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에는 이걸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어라. 코끼리야 거기 있어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 한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가 외모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아이디 병원은 특히나 외국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한미일의 외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외모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게도 아무리 친한 친구랑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의 개인 프라이버시,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 기형이 있거나 그래도 절대로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절대로 단점은 얘기해 주지 않고요. 장점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쁘다, 예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좋다, 좋다를 얘기해 주는 게 미국의 분위기고요. 한국은 조금 애매한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교적 비판적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안 예뻐, 어디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사회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좀 터부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두 가지 메시지가 약간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셨고 또 성형을 통해서 외모가 바뀌고 비포 애프터를 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평생을 보아 오셨을 텐데 과연 예뻐지면 행복할까? 예뻐지고 나서 또는 잘생겨지고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되는 것 같았고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네. 풀어주시죠. 사실은 성형외과에 와서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적어도 불만하지 않고 만족하시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 만족이 덜하거나 불만 있으신 분들, 사실 이게 이제 저희도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잘 보면은 이분이 불만을 느끼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랑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른 이유가 설명을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 수술을 하시는데 약간 비대칭이 있어요. 가슴이 현재 층을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완벽한 비대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슴에 그 니플을 보고요. 니플이 높이가 다른 비대칭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가슴에 볼륨이 다르면 비대칭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가슴에 밑선이 다르면 비대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세 개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어느 걸 맞춰드려야 되느냐? 그럼 어떤 분은 볼륨이 비슷한 걸 원하시고 어떤 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점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실제로 점이 똑같은 걸 원하시느냐, 그럼 점을 맞춰드려야 되고요. 좀 더 나가면 왜 점이 똑같은 거에 집착하시느냐를 알아내면 그분이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게 되겠죠. 네. 그 TV에도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수술을 뭐 눈만 7번 했다, 뭐 5번 했다, 뭐 그래서 뭐 성형 중독이라는 말도 네. 있고 이런 케이스도 아마 원장님 보셨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왜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제 성형이 첫 번째는 뭐 당연하지만 실제로 불만족이 있거나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불만족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이게 중독이냐? 중독은 좀 다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만족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 문제를 어디까지 타협하고 끝낼 것이냐는 문제가 조금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성형외과 의사시면서 동시에 페이스코드 이 책의 작가로서 외모보다 그 외모에 대한 나의 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핵심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외모와 인식 사이에서 일종의 내적 갈등이 있다던가 그런 케이스를 보셨거나 혹은 원장님 본인이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시거나 하신지. 저도 어렸을 때 팔을 다쳐가지고 팔에 흉터가 있는데 흉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쳐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을 하고 또 성형외과를 하다 보니까 이 미를 과학으로 배워요. 이런 각도의 코가 예쁘다. 예를 들면 이런 각도의 이마가 예쁜 거야. 이 비율은 어때야 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맞춰드려도 어떤 분은 만족하시고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하세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국 분들은 이게 이고 미국 분들은 이게 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식이다. 현실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면서 인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페이스코드 내 얼굴 인식 방식에 이름을 붙이다. 당신의 얼굴에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건 생김새일 뿐 거울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보통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MBTI가 등장하고서는 I다, E다, 뭐 F다, T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는데, 내 외모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내 인식이 어떤가, 나의 심리적 패턴은 어떤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외모는 왜 그럴까요? 너무 민감하거나 그런 영역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뭐 때문일지. 제가 사실 성형외과 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너무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형 지식을 많이 알고 오시는데 성형해야 되는 내 마음을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라면서 외모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는 어떤 기관도 없거든요. 결국 이거를 그냥 친구들끼리 또래또래 친구들끼리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기형이 있어도 어머니가 예를 들면 너 이거 기형 때문에 너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시는 어머니와 너는 괜찮아 이게 또 정상이야 마음을 펴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나중에 사회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급하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외모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출세하는데 이런 데 필요하고 사실 이제 외모라는 것이 사실 금방금방 비교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약간 중간에서 사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는 없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외모에 대한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책에 나온 내 외모에 대한 나의 인식 MBTI 표가 있어서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KUNA 쿠나형이었습니다. 네. 이 유형은 어떤 건가요? 대부분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거나 외모적인 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K가 있습니다. 예민하시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U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KU는 되게 있고요. N이 있다는 것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A는 행동을 있는 거니까요. NA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행동하니까 약간 부산합니다. 약간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쿠나형은 보통은 약간 분주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피 그리고 쿠파 요 두 개 BOPI와 KUPA 요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 네, 이게 현재 저희가 한 15,000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단연 많은 게 쿠파형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외모에 예민하시니까요. 그다음에 보피형이라고 해서 좀 외모에 완전히 둔감하신 분 반대형이 있거든요. 반대형이고 그다음에 쿠나형이 세 번째 정도 되고요. 그 세 가지 형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 형들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 보피형은 특히 남자분들이 좀 많겠네요. 네. 외모에 그냥 뭐 로션도 안 바르고 뭐 저희 아버지가 보피형일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들면서요. 저절로 쌍꺼풀이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원래 외꺼풀이었다가 근데 본인이 쌍꺼풀이 생긴 걸 몇 년 후에 아셨어요. 이런 유형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외모 둔감하면 외모 불모지죠. 별로 예민하지도 않으시고 생활 환경이 중요하지도 않으시고 그 이제 뭐 예민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본인도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고 40대 이후에 남자분도 많고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페이스 코드의 축이 4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점이요. 그중에 유용성, 외모가 삶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자산이긴 한데 자산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일이 힘들어지고요. 자산인 건 맞는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인정하자 정도인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그 중독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중독은 이게 왜 중독이 되냐면 비교를 해요. 옆에 사람이랑. 얘는 그렇죠. 뭐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게 보상이 돼요. 내가 예쁘면 뭐 이렇게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꾸만 중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좀 자의식이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약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자꾸 그냥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제 많은 성형하시는 분들이 내가 성형수술 했다 잘 되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중독 안 되십니다. 특이한 경우에 너무 많은 성과를 봤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약하신다 이런 분들은 좀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외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진 않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 외모에 대해서 더 민감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기성세대 분들이 그럴까요? 원장님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뭐 외모에 대한 민감도라고 한다면 뭐 20대, 30대 더 젊은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좀 기준이 다릅니다. 30대, 40대가 되시면 외모가 꼭 그런 조각 같은 눈, 코 이런 게 아니라 건강, 활력 이런 것들도 이제 외모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굴 지수, 외모 고민은 성형으로 해결되는가? 얼굴이 반이다. 얼굴값을 해라. 낯이 두껍다. 우리말에는 유독 얼굴을 둘러싼 표현이 많습니다. 얼굴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생김새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는 뜻일 텐데요. 이 외모를 성격과 능력에까지 연결짓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안정감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죠.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며 그 열등감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상 방식이 문제라고 말이죠. 원장님, 성형을 하고 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예뻐지고 잘생겨졌는데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 환자 경우에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남자친구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결국은 다시 본인이 불행해지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성형이라는 것이 꼭 행복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들 분들, 뭐 배우분들이 오셔서 정말 누가 봐도 예쁘신 분들인데 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외모 스트레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페이스 코드에 보면 N하고 P가 있는데요. N이 이제 앵자이티라고 하는 코드고 P가 플레저라고 하는 코드인데 자기 외모에 대한 나의 N 코드를 없애고 P 코드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내가 이제 외모를 봤을 때 난 이 외모가 마음에 들고 좋아, 너무 기뻐, 난 즐거워, 난 만족해, 난 이런 면이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요 단점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다른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즐거워, 좋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거부도, 지나친 추종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를 알아야 되는데 외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내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나의 메타 인지를 좀 알아내는 것이 그분이 앞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책에 보면 소위 FQ, 얼굴 지수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권장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남자가 비비크림을 바른다던가 네. 뭐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도 선크림 잘 바르고 비비크림 잘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가 됐고 또 외모를 가꾸는 게 부단한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또 연결되면서 권장하는 분위기인데 또 외모에 고민이 많은 건 뭔가 자존감이 낮고 나약한 이미지로 또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중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FQ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원장님께서? 예. 이제 FQ라는 수치는 자기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가 중요해진 사회 아니면 어떤 환경, 뭐 그런 직업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있냐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외부 스트레스가 많으냐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꼭 현재 외모 지상주의 사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오실 거고 서구권에서도 올 거고 국내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을 텐데 데이터적으로 보셨을 때 이 나라가 외모적인 사회적인 프레셔가 제일 세구나. 우리나라가 탑인가요? 아니요. 한동안은 중국이 굉장히 높았고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들은 높습니다. 어떤 거랑 비례하냐면 사회의 불안정성과 굉장히 비례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좋은 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FQ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자기 외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지식도 많아졌고 수용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의 FQ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본주의의 고도와 발전 정도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이 네, 있다고 이제 보네요. 좀 아무래도 이제 안정된 사회들,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안정되어 있으니까 FQ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좀 많이 좀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중국의 환자분들은 외모를 고치는 기준이 부티예요, 부티.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부티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그만큼 부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티가 아닌 것과 부티의 갭을 없애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중국적인 미인과 서양적인 미인이 있는데 중국적인 미인에서 서양적인 미인으로 바뀌면서 서양적인 미인으로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려고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Q가 낮다는 것은 그 갭이 커서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환자가 와서 부티나게 좀 하고 싶다, 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그들이 말하는 그 부티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건가요? 코드를 알아야죠. 그분들의 부티 코드는 첫 번째는 광채.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 이제 토정 비결 이런 뭐 그런 걸 믿으시니까요. 긴 콧대, 콧구멍이 오픈되면 그분들은 부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돈이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콧구멍을 닫아야 돼요. 안 보이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턱이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턱을 좀 길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의 그 부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심미적인 미적으로에 거의 다 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또 키워드가 옛날에는 약간 서양적인 것을 좋아했고 요즘에는 키워드가 작은 얼굴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에 대한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키워드는 귀여움, 카와이라고 하는 귀엽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키워드입니다. 네. 외모 메타인지, 코끼리와 싸우지 않고 함께 사는 법. 수술은 얼굴을 바꿉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코드를 먼저 이해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보다 왜 바꾸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코끼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네, 원장님, 그 외모 고민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말이 외모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페이스 코드의 저자로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외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내 상태, 그리고 자유로움과 무관심의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외모라는 것과 돈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도 없고 돈이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돈에 대한 터부시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외모에 대한 것도 외모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히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외모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걸 현재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외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정확히 잘 받아들이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서 얼마를 벌지도 생각해보고 무조건 돈을 많이 추구하는 것도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에 대한 무한적인 추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외모를 잘 알고 외모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디선가 그 문구를 봤는데 신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지만 인간은 인간의 외모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모를 전혀 약간 방치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자고 여자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왜 남자분들도 회사에 분명히 출근했는데 뒤에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고 머리 안 감고 와서 떠 있고 이게 코털 나와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젊은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저렇게 너무 이렇게 하고 오시네 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타고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평이 있다. 타고난 것은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예민하시냐 안 예민하시냐. 이게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 이런 감정은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위에 따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예. 친구가 있다. 네. 그럼 친구가 그런 거 좀 한번 말해준다. 예. 그러면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페이스 코드 4가지 중에서 중간 거 U하고 O, 그다음에 A하고 I는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예. 아니면 또 어떤 기회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여자친구가 생겨서 예를 들면 네. 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러면 인생이 훨씬 재밌어진다. 삶이 그렇게 꼭 뭐 어떤 목적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쁘고 잘생기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라는 네. 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외모라는 것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이 맑으면 내 마음을 잘 보일 수 있고 창이 뭐 맑지 않으면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적어도 내 마음을 보여주는 내 진심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좋으면 훨씬 더 세상이 편하겠죠. 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쉽지만 사실 실천은 어렵습니다. 예, 특히 외모는 타인의 시선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으로는 진짜 이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요. 원장님께서 이 자기 수용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의지로 정말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구조적 변화가 딱 뒤따라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우에서 볼 수 있냐면요.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얼굴이 망가졌어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 자기의 망가진 얼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를 보면은 아 이게 수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반대로 흔한 얘기지만 이렇잖아요. 뭐 40살 이후에 얼굴은 각자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들을 책임지고 수용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맥스웰 몰츠라는 되게 꽤 예전에 60년대 정도의 미국의 의사였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일단 21일 정도가 걸리고 나아가서 60일 정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90일 정도가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성형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게? 네, 뭐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의 5단계도 보면 처음에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다음에 내 우울증 왔다가 화났다가 그다음에 결국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가고요. 이제 그게 선천적인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늦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외모는 결국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얼굴, 내 코드를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매슬로우.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자아 실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타인의 인정과 존경에서 이 단계에서 발이 묶여요. 얼굴에 대한 불안이 삶 전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열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했죠. 자신의 외모 코드를 아는 것은 그 떡잎을 보는 일일 겁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알게 되면 삶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코끼리와 싸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코끼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곁에서 자신의 방향을 정하면 되겠죠. 원장님의 페이스 코드는 어떤 유형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부파라고 하는 형이었는데요. 왔다 갔다 좀 저도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형.
이거든요. 사회적 꾸안꾸네요. 네, 약간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냥 최소한의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게 되시면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내 유형이 어느 유형이구나 알게 되실 텐데 이거를 알고 나서 일상에서나 자기 마음가짐에서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요. 일단 내가 이거였구나. 맞네. 이렇게 되길 좀 바라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책을 썼으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길 바라고. 근데 이걸 책을 읽으신 독자분도 내가 이거였구나. MBTI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거 내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공감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사실 MBTI도 마찬가지지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코드도 좋고 나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든지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코드에서의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나에서 현재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요즘에 특히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이게 다 SNS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친구인데 얘는 이렇게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아저씨고 너무 아줌마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늙어감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도 있냐면 나는 미리 겁내는 형이 있어요. 나 늙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20살, 30살 때부터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전혀 그걸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수술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기의 페이스북을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제 늙어함에 대해서도 왜 그거를 만약에 좀 이렇게 미리미리 하려고 하느냐.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완벽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뭘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완벽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나는 항상 추앙받아야 돼. 나는 관심을 받아야 돼. 그런 걸 원하는 그게 자기의 피코드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 받는 거에서 그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의 M 코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명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젊어야 되는 건 아니다. 나의 N 코드가 도대체 뭐냐 그걸 찾으시면 방법을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성형하러 한국으로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연예인들도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고 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 위에 아시아 나라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형에 있어서 메디컬 강국이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의사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것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의 K 뷰티 스탠다드가 많이 높아졌다. K 컬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결국은 컬처의 힘, 국력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K 뷰티 스탠다드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예쁘다.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이건 뭐 수술이건 간에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책에 보면 정말 뼈 때리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 화려하지만 자신을 억압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에 관한 108가지 번뇌 라는 부분도 그렇고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같기도 하고 혹은 심리학자가 쓴 책 같기도 하고 결국 이 페이스 코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3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거부도 지나친 추종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를 알아야 되는데 외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내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나의 메타 인지를 좀 알아내는 것이 그분이 앞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외모에 대한 메타 인지.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은 괜찮은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 사실 그게 사회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형들이 뭐 보피형도 있고 뭐
뭐 쿠피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고 남자분들이 특히 많으시죠. 거울 네.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웃음 씩 지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부조화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네, 네. 뭐 괜찮은 좋은 네, 거군요. 네. 예, 정말 많은 사례를 보셨겠지만 뭐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이 분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극복하시는구나라고 느끼셨던 케이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처음에 고민 얘기를 하시다가 다음번에 어머니를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번에 아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가족끼리 같이 했습니다. 저랑 같이.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셨는데 좀 큰 수술 생각하시다가 수술을 점점 줄여서 작은 수술로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어머님도 뭐 간단한 뭐 치수를 하셨고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주위 분들 얘기하시고 특히 날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 잘 찾아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들고 있으면 무거운데 고민을 내려놓으면 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항상 나눠주십시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페이스코드의 저자로서 외모란 결국 땡땡땡이다. 이런 예시 문장을 드린다면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외모란 내 마음의 창이다. 내 마음의 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밖에서 보면 창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나의 외피인 거죠. 외피지만 잘 들어보면 나의 마음이 들어있는 나 자신이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병 원장님과 함께 페이스코드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나눈 건 사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에 대한 나의 인식이 나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는 외모 MBTI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정말 살면서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병 원장님과 제가 나눈 대화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평소 이런 외적인 부분 때문에 컴플렉스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페이스코드 마지막 장을 딱 덮으시면 스스로 결론이 딱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일동을 권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박상훈 원장님과 나눈 이야기는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거울에서 보는 것은 얼굴인가요? 아니면 얼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외모 코끼리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 코끼리의 이름을 붙이고 그 옆에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페이스코드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